얼마 전 네이버에서 클로바X라는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만든 한국형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오픈AI에서 만든 챗GPT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것을 본 토종 테크 기업 네이버가 이에 대응하여 만든 유사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이세돌과 바둑 경기를 치르며 유명세를 탔던 알파고와 테슬라 차량에 적용된 FSD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오픈AI의 GPT나 구글의 바드, 그리고 최근에는 텍스트로 주문만 하면 실제 사진과 같은 그림을 만들어주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이 대중적으로 AI를 각인시킨 서비스일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여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할 만한 성장과 성능을 보여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그렇다면 AI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술적 특이점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단계를 범용 인공지능, 즉 AGI라고 말합니다. AGI는 인간이 풀어야 할 마지막 문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AGI가 우리 인류를 위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교육, 노동시장, 사회문제, 우주개발 등등 사실상 활용되지 못할 분야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AGI가 상용화된다면 결국 AG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멸에 대한 예측은 잠시 제쳐두고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AGI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1970년대와 80년대의 고전적인 AI 기술은 대부분 계획과 추론과 같은 인지 능력,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렵고 동물에게는 불가능한 컴퓨터 체스와 같은 작업 수행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연구자들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쉬운 인식과 운동 제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능력이 컴퓨터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인간이 쉽게 하는 일은 컴퓨터가 하기 어렵고, 컴퓨터가 쉽게 하는 일은 인간이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는 초기 AI 연구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이었고, 이를 모라베그 역설이라고 합니다. 고전적인 AI와 달리 초기 신경망 연구자들은 시각적 인식에 중점을 두고 인식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2012년 컴퓨터 비전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접근 방식보다도 성능 면에서 크게 능가하는 신경망 딥러닝이 탄생했습니다. 최근 오픈AI사의 GPT와 여러 대규모 언어 모델의 성공은 신경망을 자연어에 적용하기 위한 수십 년간의 연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T의 성공은 신경망이 언어와 같은 인지 능력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발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인 AGI를 위해서 AI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딥러닝의 대부이자 튜링상 수상자들도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이자 딥러닝의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하고 발전시킨 제프리 힌턴은 GPT와 같은 모델은 인터넷의 텍스트로만 학습했기 때문에 물리 세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 카메라, 센서와 로봇팔 같은 물리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컴퓨터 과학자이자 인공지능 연구자로 딥러닝 발전에 공헌을 한 것으로 2018년 튜링상을 수상한 요슈아 벤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AGI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제프리 힌턴 교수는 다시 지각과 운동 제어와 같은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슈아 벤조 교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높은 인지 능력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실리콘밸리와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AI사의 GPT-4가 현재까지 경쟁사들의 언어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오픈AI가 제2의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벤처 투자자들은 실리콘밸리가 세계의 혁신과 가치 창출의 엔진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만큼 오픈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오픈AI는 향후 AGI를 구현하는데도 기술 리더로서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오픈AI는 AGI 구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AGI가 등장하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앞서 이야기했듯
이 발명은 이전의 어떤 발명보다 더 큰 사실상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GPT를 이용한 수익 창출과 같은 지루한 목표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더 경험이 많고 어쩌면 이런 지루한 미션에 딱 맞는 대기업인 그들의 파트너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AGI 구현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도 그에 대한 보상이 무한하다면 오픈 AI가 AGI에 집중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1% 곱하기 무한대는 여전히 무한대이니까요. 물론 실패한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픈 AI가 제2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대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픈 AI가 AGI를 통한 대박을 노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은 어떨까요? 오픈 AI가 AGI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 오픈 AI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고 반면 다른 회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 AGI 시대에 적어도 패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글 또한 이러한 이유로 오픈 AI 경쟁사 중 하나인 엔트라픽에 투자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글의 이전 보험은 딥마인드였지만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의 전문 분야인 강화 학습은 당시의 예상만큼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GI는 언제쯤 구현이 가능할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 전문가들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시기가 점차 당겨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100년 후, 50년 후를 이야기했다면 얼마 전부터는 2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소리가 나오더니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2030년대에는 구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당겨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좀 더 회의적이고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정말 머지않은 미래가 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10여 년 전 수많은 언론들은 구글의 홍보에 현혹되어 완전 자율주행차가 수년 내 출시될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인간만큼 운전하게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곧 밝혀졌었지요. AGI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실현되겠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AI 분야의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이자 딥러닝 분야의 선구자로 구글과 애플에서 AI 개발을 담당했던 이안 쿠펠로는 AG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류는 매우 복잡한 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AGI를 구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글 AI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 CEO였던 앤드류 응,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등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잠시 제쳐두었던 AGI의 위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언론에서 언급하는 단기적인 위험들은 모두 GPT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언론은 AI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에 의한 일자리 소멸은 예상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전화 교환 시스템이 발명된 것은 1892년이지만 미국 전화 교환원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 20세기 중반에 약 35만 명으로 정적을 찍고 1980년대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제프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좀먹는 가짜뉴스를 만드는데 AI가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이미 인간이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트위터, 유튜브 등 수많은 SNS를 통해서 여과 없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은 실제로 인류에게 심각한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AI가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은 언론의 과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라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신기술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초기 단계에서는 각종 오류와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대단하지 않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IBM이 개발한 최초의 스마트폰은 무겁고 배터리 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애플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늘 그랬듯 우리 인류가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980년대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1990년대의 전문가들은
3D 프린팅 기술이 대중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사람들은 2023년 스마트폰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편화되어 있을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기도 했죠. 1968년 스탠퍼드의 교수 폴 베를리는 그에 져서 인구 폭탄을 통해 인구 과잉이 전 세계적인 기근과 문명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완전히 반대의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출산율이 극도로 낮은 국가가 맞이할 절망적인 미래 말입니다. 장기적인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과 계획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발전에 따른 위협을 믿는가 아니면 AI가 가져올 희망을 믿는가는 결국 이성을 넘어서는 일종의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AGI가 바꿀 미래가 두렵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새로워질 삶의 모습이 기대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겠지요. 매우 빠르게 우리 삶을 바꿔나가고 있는 AI, 그리고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적인 지식을 가진 AGI, 예고된 탄생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G 유니버스였습니다.